2018년 9월 16일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출신의 에디터 해피유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인 일요일 저녁인데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고즈넉한 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작업할 게 많아서 일에 치여 있었더니 오늘 낮 동안에는 거의 시체처럼 잠만 잔 것 같은데요. 오늘 저의 하루의 마무리는 유튜브 불면증 ASMR 숙면 테라피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녹음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청취를 해주시면서 스르륵 저절로 꿀잠에 빠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2장 시장 수요를 읽어드릴 것입니다. 시장 수요 곡선. 수요의 결정 요인.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는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입맛, 유행, 제도, 관습, 날씨 등 수없이 많은 비경제적 요인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이론에서 이처럼 잡다한 여러 요인들을 모두 다 고려해 넣을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모두 사상해 버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수요의 결정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경제 분석에서의 일반적 관행이다.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의 양을 결정하는데 여러 경제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그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더 작은 양을 수요하게 되고 반대로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게 된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현실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관찰된다 하여 수요의 법칙, Law of Demand라고 부른다. 또한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그 자신의 가격뿐 아니라 그 상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바나나 값의 하락이 사과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거나 만년필 값의 상승이 잉크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등의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소비자의 수, 즉 인구의 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요성은 별로 크지 않다. 2. 시장 수요 함수. 지금까지 설명한 수요량과 여러 경제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서 T는 기호를 나타내는 변수인데 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비경제적 요인들을 묶어서 대표하고 있다. 이 식을 Market Demand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함수를 보면 각 변수의 움직임이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의 수요량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수요량이란 것이 특정한 길이의 시간,
예컨대 하루, 한 달 혹은 1년 등의 기간에 대해 정의된 수량이라는 사실이다. 수요량이 500개라고 할 때 그것이 하루 동안에 수요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에 수요되는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이라 하여 1시간당 가는 거리로 표시돼야만 하듯 식 2-1의 수요량도 특정한 길이의 시간에 대해서 정의되어야만 비로소 올바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수요량은 하나의 flow란 성격을 갖고 있어 stock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유량과 저량. 경제학에서는 어떤 양을 나타내는 변수가 일정한 기간에 대해 정의된 것이냐 아니면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정의된 것이냐에 따라 각각 유량과 저량이라는 이름을 붙여 구별하고 있다.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는 변수들은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어떤 변수가 유량인지 혹은 저량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량에 속하는 것에는 상품 수요량뿐 아니라 소득, 수출입량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저량에 속하는 것들로는 재산, 통화량, 외환 보유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와 같은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동했을 때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어 1998년 5월 3일 현재의 통화량이 얼마냐고 물어야 할 것을 1998년 1년 동안의 통화량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한 달 동안의 소득, 즉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야 할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버는 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도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3. 시장 수요 곡선. 식 2-1에 나타난 수요량과 이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옮겨 볼 수 있다. 이 식은 5개의 독립 변수를 갖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도형화하기 위해서는 6차원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평면 위에 2차원의 그림 정도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을 뿐 그렇게 높은 차원의 그림은 그릴 수 없다. 따라서 여러 독립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골라 그것의 변화만을 허용하고 다른 독립 변수들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경제학의 그 유명한 가정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가정을 통해 다른 독립 변수들은 그림의 배후에 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여러 독립 변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상품의 가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식 2-1을 다음과 같이 약간 바꾸어 표현한 다음 일을 그림으로 옮기게 된다. 이 식의 우변 괄호 안을 보면 세미콜론으로 그 상품의 가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다른 변수들과 구분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 상품의 가격만 변화를 허용하고 다른 변수들은 주어진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함수를 수평축 위로 수요량이 그리고 수직축 위로는 가격이 측정되는 평면 위의 한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요 곡선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의 법칙을 반영해 모양을 갖는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관계는 어떤 상품의 가격과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량 사이의 관계라는 뜻에서 이 곡선을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부른다.
4. 수요 곡선 위의 운동과 수요 곡선의 이동.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떤 상품의 각 가격에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얼마만큼씩 수요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 그 상품의 가격이 P1에서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1에서 Q2로 증가한다. 이 변화는 가격 하락의 결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위의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여 갔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즉,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의 운동, movement along the demand curve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일단 불변인 것으로 가정되었던 다른 변수들의 값이 변하면 시장 수요 곡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그림 2-1의 두 축 위에 나타나고 있는 변수는 수요량과 그 상품 자신의 가격뿐이며, 따라서 다른 변수들의 움직임을 이 그림에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변수들의 변화가 생겼는데도 시장 수요 곡선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리 만무하다. 이 변수들의 변화가 생기면 시장 수요 곡선에도 어떤 것이 되었든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그림 2-1의 곡선은 사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나타내는 곡선인데, 불변으로 가정했던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자. 이와 같은 소득 수준 상승은 사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데, 이는 사과의 모든 가격에 대해 수요량이 종전보다 더 커진다는 뜻이다. 즉,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이 P1일 때의 수요량은 Q1이 아니라 Q-1으로, 가격이 P2일 때의 수요량은 Q2가 아니라 Q2-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이 경우 우리는 수요량의 증가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의 증가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시장 수요 곡선이 DD 곡선으로부터 D-D' 곡선으로 이동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수요 곡선의 이동, shift in the demand curve라고 불러 앞서 본 수요 곡선 위의 운동과 구별하고 있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 오른쪽 혹은 위쪽으로 움직일 때 수요가 증가했다고 말하며, 반대쪽, 왼쪽, 반대로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한다. 소득 수준의 변화뿐 아니라 다른 독립 변수들의 생긴 변화 역시 수요의 증가나 감소를 유발하게 되는데, 각각의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부록, 위치제. 과외를 필요 없게 만든다고 거의 해마다 입시 제도를 뜯어 고치지만 과외 열풍은 점점 더 거세어 가기만 한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갖고 있는 가정은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다. 그동안 평균적인 가계 소득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은 속빈 강정에 불과했을 뿐이다. 소득보다 가외비 지출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은 오히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처지에 빠져버렸다. 가외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수요도 지금까지 설명한 수요 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여느 상품에 대한 수요와 어딘가 다른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가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그것의 가격과 거의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띄인다. 학원비 등 사교육 단가가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한 수요가 조금이라도 줄어든 적은 없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가외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것을 수요하는 동기가 여느 상품과 다르다는 사실이다. 가외 서비스는 남들이 이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도 받아야 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실현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날 우리 사회의 모든 학부형이 모여 내일부터 가외를 일체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한다면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가외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유일한 이득은 성적의 향상일 것이다. 가외를 통해 삶의 질 잠시 전화가 와서 끊겨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외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유일한 이득은 성적의 향상일 것이다. 가외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인격을 수양한다는 것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외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다. 다음의 예에서 분명히 드러나듯 모두가 가외를 받는 상황에서는 가외를 받는다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가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학생이 15등을 차지했다고 하자. 어느 날 그가 어떤 이름난 학원에서 가외 지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석차가 7등으로 껑충 뛰었다고 한다. 그것을 보고 그 반의 모든 학생이 그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의 석차는 다시 15등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운동장에서 더 잘 보려고 일어섰는데 남들이 모두 따라서 일어서면 처음과 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치이다. 가외 서비스는 이처럼 남들이 소비한 것과의 상대적인 맥락에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포지셔널 굿라고 부를 수 있다. 위치제 가외 서비스 말고도 우리 주위에서 위치제의 성격을 갖는 상품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보석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보석이 좋은 것인지의 여부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석과 비교해서 어떤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우리가 좋은 차라든지 좋은 옷이라고 부를 때도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놓고 그 평가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위치제는 오직 나무 어깨 위에 올라탔다는 사실 하나만이 중요성을 갖는 상품을 뜻한다.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원이 가외 서비스 같은 위치제의 생산과 소비에 낭비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한답시고 입시 제도를 이리저리 뜯어 고쳐보지만 아무 효과도 없이 학생들의 혼란만 더 크게 만들 뿐이다. 수요의 탄력성.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이 그것의 결정 요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논의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와 같은 관계를 좀 더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요의
Elasticity란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의 탄력성은 각 독립 수요의 변화에 대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말해 A의 비탄력성, B-elasticity of A라고 하는 것은 B라는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해 종속 변수 A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A와 B의 상이한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 탄력성의 산식.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변화는 수요 곡선 위의 운동을 일으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는 상품 가격에 작은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상대적 크기로 측정된다. 예컨대 1%의 가격 상승이 수요량을 3%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3이 된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P와 QD는 그 크기가 아주 작은 것으로 가정되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폭을 각각 나타낸다.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언제나 상반된 부호를 갖는다. 따라서 이 둘의 비율은 항상 음의 값을 갖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임으로써 탄력성의 값이 양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눔으로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단위와 독립된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사과 한 개를 단위로 하든 혹은 한 상자를 단위로 하든 탄력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탄력성의 특성 때문에 한 대에 1,000만 원이나 하는 자동차와 한 통에 200원이면 사는 껌의 탄력성은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elastic, 그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inelastic 이라고 말한다. 만약 가격 변화가 아주 작아 P에서 0이라고 쓸 수 있다면 미분의 표현을 빌어 식 2-2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므로 수요 곡선상의 한 점이 정해지면 그 점에서의 수요 곡선 기울기의 역수 그리고 그 점이 의미하는 가격과 수요량을 이 식에 대입함으로써 바로 그 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수요 곡선이 선분으로 주어진 경우라면 수요 곡선 위의 한 가운데 위치한 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은 1이며 그 왼쪽에서는 1보다 큰 값을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1보다 작은 것을 갖는다.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3분의 수요 곡선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점의 위치에 따라 가격 탄력성은 0에서
무한대에 이르는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 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 주어진 수요 곡선 위의 모든 점에서 똑같은 가격 탄력성의 값을 갖는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2-3에 정리되어 있다. 그림 I처럼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 수요 곡선의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예컨대 마약처럼 그 값이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 수요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경우에는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수요량이 0으로 떨어지고 반대로 조금만 내리면 무한대로 치솟기 때문이다. 그림 3I의 수요 곡선은 직각쌍곡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모든 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이 1의 값을 갖는다. 직각쌍곡선은 두 변수의 곱이 상수인 즉 x, y는 k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를 그림으로 옮겨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는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언제나 똑같은 특수한 성격을 가진 수요 곡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가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 수입의 변화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가격이 위아래로 변화해도 그 상품의 판매 수입에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은 예컨대 가격이 0.1% 오를 때 수요량이 0.1% 감소한다는 뜻인데 이와 같이 가격과 수요량이 똑같은 비율로 그러나 정반대로 변화하면 양자의 곱신 판매 수입은 일정한 값에 머물러 변화하지 않는다. 만약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가격이 일정한 비율로 올라갈 때 수요량은 이보다 더 큰 비율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 수입은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가격이 내릴 때는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늘어나 판매 수입이 올라가게 된다. 물론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부록, 농부의 역설. 1988년은 한국 농업의 역사에 고추 파동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수입 개방 압력으로 인한 미국산 담배의 국내 진출로 말미삼아 담배를 심던 곳에 고추를 대신 심은 영향이 있었기도 했지만 하여튼 이 해의 고추 농사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대풍이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풍년이 드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듯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생산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농가 수입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농민들 가운데는 홧김에 고추를 불에 태워버린 사람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이와 비슷한 예는 고추뿐 아니라 마늘, 양파, 김
등 많은 농작물이나 양식 작물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풍년이 들어 농사 짓는 사람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 역설적인 현상은 농산물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다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가격이 웬만큼 떨어져도 수요량이 좀처럼 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대폭락이 발생하면서도 물건은 남아도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는 섣불리 풍년을 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흉년을 빌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다음 시간에는 4.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그럼 일요일 저녁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누워서 스르륵 꿀잠, 숙면 자연스럽게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도 활기찬 마음으로 맞이하실 수 있도록 푹 꿀잠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요.